우리가 이제 지금 함수 단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함수 단원의 첫 번째 얘기는 이미 진행을 했다 맞지? 우리가 이제 함수가 있으면 함수라는 게 이제 대응의 어떤 특수한 경우, 대응 중에서 특수한 경우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어떤 커다란 뭔가가 있으면 그에 속하는 특수한 걸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함수를 세팅할 때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거 말고 이제 함수가 대응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별한 대응이라고 했었거든. 요라. 약하니? 네?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엄청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맞지?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을 시킬 때 잘 안 나면 이렇게 특수한 예를 하나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1이 2를 선택했다고 하자. 근데 이제 만약 2가 나는 욕심쟁이야. 1도 선택하고 3도 선택할래 이러면 어떻게 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안 되겠지. 뿐만 아니라 2는 선택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2는 이제 혼나가지고 3만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3이 선택을 안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정역의 모든 원소가 선택해야 돼. 잘 틀린 거 맞아? 쌤 방금 뭐라 그랬어? 정력의 모든 원소가 선택. 그러니까 모든 정역, 우리가 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게 되면 정역의 모든 원소, 정역의 모든 원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거지. 두 번째 강조했던 게 뭐였지? 두 번째 강조했던 응? 그쵸. 하나씩만 선택하는데 이제 y의 원소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죠. 원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특별히 그런 함수를 이제 그런 대응을 특별히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했었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 우리가 함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라고 했었지? 근데 어떻게 너가 잘 기억하냐? 자,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이 친구 정력. 이름이 공력. 헷갈리면 안 돼. 공력이야 공력. 그다음에 이 친구가 나타내는 건 이제 대응 관계라고 했었지. 그 관계를 일반적으로 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낼 뿐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했던 얘기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가 같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우리는 두 함수 같다고 할 거냐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우리는 이제 뭐가 같으면 지우라. 뭐가 같으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했지? 일단 쌤 몇 가지라고 설명을 했었지? 두 가지라고 했어. 두 가지. 사실 세 가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해봐. 함수를 구성한 요소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맞지? 근데 실제로 그럼 세 가지가 다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정력과 공력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잖아, 맞지? 중학교 때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정력, 공력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력, 공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정력과 공력이 같다. 그래서 이제 공력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줄 기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응 관계 같으면 되는 거지. 대응 관계 같다. 지금 기억이 나서 말을 해주면 오늘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 진행. 범위는 명제입니다. 응?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이었어. 지난주 화요일? 그전주 목요일이었어. 자 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숙제가 붓이라면 남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쌤이 강제로 남기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정말 답하게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면 보내줍니다. 다음날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너 표정이 완전 철저한 이용자 만들어보고 있는데 아 너무 돌아가면서 상처 입어 왔지. 그때 다 했어. 여튼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오늘이 11월이 배워버렸다 맞지. 이제 10월은 사실 너희들도 여러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쌤도 좀 같이 휘둘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좀 공부하는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너희가 1학년을 이제 지금까지 잘해왔고 1학년 마무리까지 잘하면 제일 좋고 또 이제 지금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1학년을 잘 마무리하면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는 처음부터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데 소율이 지율이는 잘 안 통하죠. 네? 하고 있어요. 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 섭섭하게. 쌤 매일 밤 눈물통을 보내야 되니? 자 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 대응관계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그냥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온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온다. 물론 식이 같으면 좋겠지. 당연히 같은 값 나올 테니까 맞지.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빨리 잘 기억이 나니? 네. 혹시 내가 뭘 예로 들었는지도 기억나? 뭐예요? 쌤이 근데 이게 매번 개념 설명할 때 드는 얘가 똑같아서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그치 그거 해서 x제곱일 때의 함수값이랑 절대값 x일 때의 함수값이랑 그냥 똑같잖아 맞지? 같은 수를 넣으면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했던 얘기가 함수의 그래프 얘기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지? 정의는 집합이었다 맞지? 집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 F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원소를 가지는데 순서쌍을 원소로 가진대. 어떤 순서쌍이냐면 x 좌표에 대해서 함수값이 대응되는 그런 이제 그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스몰 x는 정역 라지 x의 원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 친구지. 그래서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를 이제 앞으로는 다시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왜냐면 그래프라는 단어 자체는 그림이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래프가 지금부터 그래프가 될 거다. 다만 이제 집합으로서의 그래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괜찮니? 괜찮아?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쌤이 그때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까지는 개념 설명을 했었거든. 그거 잘 기억이 나니? 그럼 교환한테 질문을 해봅시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 1대1 함수. 한 가지 질문 맞긴 한데 이제 그 원래 공식적인 표현이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그래서 쌤이 요건 요렇게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이라서 좀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 기억나니? 일단 공식적인 표현은 이거지.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다시 정식으로 씁시다. 여기부터는 진도 나가는 거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시험에 이 표현 그대로 문제가 나오거든. 어떤 함수가 저걸 만족할 때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어떤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하고 저걸 줘. 그러면 아 이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알아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x1이랑 x2는 우리가 뭐 하는 값이야? 대입하는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대입하는 값을 보통 이제 간단히 인풋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럼 함수값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아웃풋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두 개 인풋이 서로 뭐가 돼? 다르대. 그럼 뭐도? 아웃풋 혹은 함수값도 다르대.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의미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사실. 집중력이 돌아와 있는 상태야 아니면 잠깐 정신이 분산되고 있는 상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여기서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맞지?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것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판정. 함수의 그래프 판정은 어떻게 읽었지? 이것 때문에 정역의 원소당 몇 개 선택? 한 개 선택이라서 세로선을 그는 거예요. 세로선. 우리 세로선이라는 표현을 이제 뭐 수직 판별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선을 긋겠어? 가로선을 긋겠지.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제 품위 있게 수평 판별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왜 가로선을 긋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게 되면 혹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게 되면 이게 인풋이 다르면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지우라? 함수값이 달라요. 아니 같아요. 여기 써놨잖아 기호가. 달라요. 천천히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쌤도 누가 갑자기 확증으로 막 당황해서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시험 칠 때도 약간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천천히 그냥 차분차분하게 하면 돼. 네. 쌤이 대답 못해도 안 잡아 먹어. 쳐볼 거 없잖아. 자 어쨌든 합시다. 없어 없는 일이야. 자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 x축의 평행한 가로선의 의미가 뭐지? x축의 평행한 가로선의 의미가 뭐지? 함수값이 모두 다 저 값이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저 값이 나오는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교야 몇 개 있어? 한 개, 아니 저기에서 지금 그림에서 두 개, 세 개, 세 개네. 세 개요. 천천히 보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왼쪽까지 안 된다고 방금 지우라 네가 얘기했잖아.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함수값이 나오게 만드는 x좌표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세 개나 있는 거야. 그럼 저건 1대1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선을 그어서 몇 번만 만나길 원한다? 한 번만 만나길 원한다. 근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몇 번 만나지? 한 번 만나잖아. 지금 이 친구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었어. 현이도 잘 기억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얘기가 1대1 대응이지. 현이한테 물어볼까? 현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일까? 1대1 대응이요? 두 가지. 두 가지 맞아.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대. 오케이. 두 번째. 공역이랑 시험이. 공역이랑 시역이랑 같아. 예은아. 예? 그 공역이 뭐야? 공유? 그 나오는 거. 치역은 뭐야? 그러니까 나오는 자, 그러니까 공역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올 수 있는 거. 치역은 나온 거.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센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공역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 치역은 함수값이 실제로 된 수. 괜찮니?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공역은 누구지? 공역은 y 전체잖아, 맞지? 근데 치역은 누구야? 1, 2, 3만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겠지. 그리고 역이라는 말이 집합이다, 집합. 수학에서.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뜻하는 단어라서 그냥 역으로 끝나. 자, 이렇게 뜬금포로 쓰면 쌤이 뭔가 바보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면 속으로 하고 있어 가끔. 쌤이 같이 웃자고 하는 거 혹시 나 때문에 웃는 건 아니지 물어보는 것도 좀 있어. 생각해봐, 너희 학교에서도 쌤, 너희들이 막 웃고 있으면 쌤들이 막 당황하지 않아? 안 당황해?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혹시 그러면 그 치역의 정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니? 치역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더라?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무언가를 풀렸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시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출을 가지고 풀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요거를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고 이거랑 요거랑 두 개를 주고 나서 주어진 함수가 가와 나를 만족할 때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 자리에 있었다. 얘가 나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사실 그 문제는 뭘 요구한 거였지? 그렇지.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사실 요걸 주고 이거는 이거랑 사실 똑같은 말이야. 맞지? 이 친구가 뭐야 사실? 치역인 거지, 맞지? 치역인 거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저렇게 주고 1대1이라는 말을 저렇게 줘서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풀어라. 못 알아보면 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면 3번이라고 쓸까? 그래프 얘기. 혹시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예로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게 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비교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주어지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랑 이렇게 주어지는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거든. 이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만 되고 하나는 둘 다 되는 거야. 괜찮아? 민재야. 1대1 함수가 더 많을까? 1대1 대응이 더 많을까? 1대1 대응 보다 1대1 함수가 더 많습니다. 왜? 쌤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수한 게 1대1 대응인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붙은 게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오케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 남자가 많아. 사람이 많죠. 그치?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당연히 더 조건이 붙으니까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1대1 함수 중에 특수한 조건이 붙은 게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 알았지? 다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특수한 경우. 근데 그 특수한 조건이 뭐지? 뭐야? 뭐라고? 공유 치유. 공력이랑 치유. 이제 내가 엄청 어려운 거 볼게. 공력이 뭐야? 공유기요. 그 여기 Y 쪽에서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지우라. 나한테 물어도 돼? 대답할 수 있어. 약간 Y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자, 지현아, 공력이 뭐니? 그러니까 사실 맞지? 자 봅시다. 이 친구에서 교과서에서는 정의역을 그냥 x라고 해. 더 설명하지 않아. 오케이? 공역을 y라고 해. 더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y라고 대답해도 사실 틀린 대답은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데 어쩔 거야, 맞지? 정의역이 뭐냐면 x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의미 전달이 약한 건 팩트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거지. 정의역은 뭐야?
대입되는 수 맞지? 대입되는 값들의 집합. 그 다음에 공역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들,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수들의 집합. 오케이. 치역은 뭐라고?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 있어. 이렇게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치역이야. 지연이랑 민재는 쌤이 좀 이따 한번 생각나면 물어볼 거다, 알았지? 못하기만 해보라고. 지금 물어보면 할 수 있나? 아니! 잠깐만. 치역이 뭐라고? 미안, 내가 너무 재밌어서. 저기 이게 뭔데? 내가 너무 재밌었어 지금. 진짜 약간 좀 재밌었다 방금.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자의식이 밑에 내려가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민지야 집중이네. 근데 그게 있어. 쌤도 순간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건 지금 실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 알았지? 오케이. 자 봅시다. 정역, 공역, 취업 잘 알았으면 됐고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했다고? 1대1 대응까지 했다고? 그럼 남은 두 가지가 뭔지 혹시 현이 아니? 뭐예요? 안 듣고 있었잖아. 듣고 있어. 관계실이. 자 우리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면 몇 가지지? 네 가지 남았지. 합성함수랑 상수함수. 아니야. 네? 방금 합성은 아니야. 천천히. 항등. 항등 함수 맞지? 우리가 지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했고 이제 남은 게 항등 함수랑 상수 함수야. 그리고 여기는 정의가 특별히 중요한 파트거든. 정의를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항등 함수를 하겠습니다. 자, 항등 함수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항등 함수가 뭐 하는 함수지? 같은 값을 넣은 값이. 그치.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역에 있는 놈이랑 공역에 있는 놈이랑 어때야 되겠어? 완벽하게 똑같아지면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정역과 공역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뭘까? 사실 아까 그 말이야.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낼 거냐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fx는 x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이제 좀 착각하게 되면 관계식이 x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입하는 값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의미의 이제 표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x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잡자. 그러면 내가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을 물론 이제 f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관계식을 x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인풋과 아웃풋이 전부 다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 함수도 즉 정의역과 공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관계식의 x 세제곱인 이 함수도 무슨 함수란 얘기야? 항등 함수란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뒤에 다시 문제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제 f랑 g랑 정의역이 라지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역도 라지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fx의 관계식이 x제곱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gx의 관계식이
아니구나. 요것만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우리가 항등함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fx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역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혹은 정역 x를 모두 구하시오. 단 공집합은 아님. 이렇게 하는 거야. 공집합은 정역으로 쓸 수가 없거든 사실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지? 쓰지만 마이너스 1. 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뭐 해야 되지?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어떤 원소가 만약 정역 X의 원소라면 FA랑 A랑 어때야 돼? 같다면 그러면 저 FX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저기다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는 A가 되니까 얘를 풀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될 거고 마이 뿌리를 될 테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규아야 2와 마이너스 1은 집합 X의 원소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오 그럼 뭐지? 네? 그럼 뭐지? 2와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지? 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냥 안 다시 되잖아요. 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할게. F는 정역이 X고 공역이 X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계식이 이거일 때 주어진 함수 fx가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한 공집합이 아닌 모든 x의 개수, 모든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a의 의미가 뭐지?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의 의미가 뭐지? 사실은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수야. 그러니까 2가 만약 x라고 2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이 x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2는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때 집합 f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저희 마이너스 응? 근데 2가 그 x에 안 들어가 있잖아. 어디? 아니 근데 a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정역 x를 구하는 문제야. 아, 안 주어졌어. x를 구하시오가 문제라. 그래서 만약 스몰 마이너스 a가 1, 0, 1이 아니에요? 저희? 아 다른 문제예요? 같은 문제죠.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이제 a가 x의 원소라면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이 바로 이제 그 정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걸 모두 쓰시오 하라고 하거나 보통은 개수를 구하시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항등함수까지밖에 안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만약 이제 이 항등함수가 정역이 모든 실수이거나 혹은 무한히 많은 실수를 이제 원소로 가진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관계식은 x가 될 겁니다. 왜냐면 x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같게 보장해주는 관계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x인데 이렇게 특수하게 이런 걸 물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지? 민지야. 잠깐 무슨 생각했어? 약간 상수함수 생각했어. 너는 그런 말하면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지. 쌤 그냥 들으면서 한 대 때려야 돼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상수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정역 원소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c 이렇게 쓰고 단 c는 상수 이렇게 쓴 거죠. 이거일 때 우리는 이 함수 f를 이제 상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 b, c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이 항상 뭐야? a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상수라는 표현이 왠지 숫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때의 의도는 그냥 하나의 값, 그러니까 모든 정의 요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똑같을 때 우리는 그걸 상수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역의 요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한 개일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상수 함수의 특징이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정역이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인 상황이라고 하자. 그럼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는 그릴 수가 없군요. 이제 여기가 좌표가 아니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쌤이 저도 조금 확인을 합시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그 승욱 쌤이 바빠서 못 와서 은지 쌤이 이따가 와서 과제 검사할 겁니다. 왜? 바빠서가 맞는 왜? 뭐 있어? 바빠서가 맞아요? 아니 뭐 개인 일정이 있다던데. 개인 일정이 많은가? 중요하지.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하지. 아 그래? 쌤이 그러면 승욱이 만나면 때려도 돼? 아니요. 지켜야 돼요. 근데 센스의 말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출이 돼버리. 지켜줘야 돼. 자 그러면 친구를 잘못 근데 은재가 말한 거야? 근데 확인한 거 아니지 않아? 확인했대? 은지쌤 피셜. 은재 피셜. 그래 은재 피셜이잖아. 확인 안 한 거야. 자 자, 일단 봅시다. 우리 그 1255번 한번 풀어볼래? 1255번. 응? 우리 여기 했었어? 쌤, 저 저런 거 한번 하시면 돼요? 당연히 되지. 모두 챙겨. 그거 말고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저 동그란 네 그거요. 오 라스트 원인데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오 나도 줘. 파란 것도 있어. 보라색이다. 보라색. 그때 우리 몇 번까지 1255번까지 풀었었어? 문제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1255번 방금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 자 1, 2, 5번 갑시다. 빨리 해보십시오. 숙제를 쌤이 220페이지까지로 내지 않았니? 네. 아니요? 맞아요. 숙제 어디로 내요? 은재 쌤 온다니까. 아, 근데 저 패드에 풀었는데. 은재 쌤한테 보내면 되겠다. 근데 은재 쌤이 카톡이 없지 않나요? 아 그러네? 네, 안 됐어. 아니 그 승우 쌤은 단톡방에 들어와 있거든. 은지쌤 카톡 풀었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f-1과 f0과 f1이 다르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f0이 1이라는 건 그냥 확정적인 사실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 마일이요. 이 친구가 마1이고 이 친구가 0이거나 또는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마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등식이 몇 개씩 생기는 거야. 두 개씩 생기는 거잖아. 지금 미정계수도 두 개니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그 중에서 b 빼기 a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는 거야. 잘했어? 그가 질문 있어? 이해한 건 맞아? 응? 네? 네. 자, 그 다음에 1, 2, 5, 7 저렇게 같은 게 풀리는 거예요? 아 1대1 대응이란 말 자체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다르다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함수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어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함수값도 모두 뭐가 돼야 돼? -1과 0과 1이 한 번씩만 선택이 돼야 돼. 오케이? 근데 이미 f0이 1인 거는 확정이잖아. 여기 없는 거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라서 이제 f-1과 f1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야. 괜찮니? 또 질문이 있는 사람? 민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1, 2, 5, 7 봅시다. 어쨌든 1대1 대응은 이제 모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됩니다. 자, 1, 2, 5, 7을 보게 되면 이제 3, 4, 5, 6, 7이래. 장력이 아주 공력도 3, 4, 5, 6, 7입니다. 자, 그때 이제 3과 5 사이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과 5 사이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고 했냐면 fn 곱하기 fn 더하기 2가 짝수, 얘가 짝수. 우리가 근데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이런 얘기죠, 맞지?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f3 곱하기 f5가 나오고 그 다음에 f4 곱하기 f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5 곱하기 f7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냥 그대로 쓴 거야, 맞지? 3, 4, 5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함수값 중에 짝수는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곱해진 수 몇 개가 짝수가 돼야 돼? 세 개가 짝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짝수가 어떻게 나뉘어져야지만 저 세 개의 곱을 모두 짝수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F4와 F6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짝수여야 되겠지. 이걸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짝수 하나 써야 돼. 남은 짝수 몇 개야? 한 개 가지고 이거 두 개 다 짝수로 만들어야 돼. 그럼 F5가 뭐가 돼야 돼? F5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로 짝수 하나로 얘도 짝수로 만들고 얘도 짝수로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F5는 짝수야. 짝수야. 그리고 F4와 F6 중에 한 개가 짝수야. 요 사실을 추론해내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지?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3에서의 함수값과 7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지금 3에서의 함수값과 7에서의 함수값은 특별하게 걸려있는 게 있어, 없어? 그냥 저 4와 6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뭐 선택하면 제일 좋겠어? 함수값이 제일 커지기 위해서는 각각이 7과 5를 선택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과 5를 더한 12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답은 10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를 해석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1, 2, 5, 8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잠깐 잘 되고 있으면 스스로 해보고 만약에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으면 설명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F5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게 두 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차이가 같은 수가 두 개가 되려면 저 차이는 1이거나 2이거나 3일 수밖에 없어. 차이가 4인 거 두 개 잡을 수 있어 없어? 함수값 차이가 4 나는 게 누구야? 1과 5잖아, 맞지? 그럼 1과 5를 두 번 선택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차이가 3 이하여야 돼, 반드시. 근데 차이가 1일 수도 없어. 왜냐하면 F4와 F1 사이에 F1과 F4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지. 그 말은 이 둘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야? 2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야 숫자가 하나 사이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F4와 F1의 차이가 1이면 F4와 F1 사이에 또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F5가 2 이상 3 이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F5가 2일 때 풀어보고 얘는 F5가 3일 때 풀어보는 거야. F가 2일 때는 해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이제 차이가 2가 나는 쌍이 1, 3, 2, 4, 3, 5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F5가 이미 뭐가 되어버렸냐면 2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5가 2를 선택해버렸어. 그러면 2는 선택될 수 없는데 그럼 차이가 2가 나는 두 개의 쌍을 선택하는 방법은 1, 3과 3, 5밖에 없어. 근데 3이 두 번 선택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F5가 3이 되면 우리가 차이가 3이 나는 상황은 1, 4 선택하는 경우와 2, 5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F5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적절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F4와 F2가 더 큰 수잖아, 맞지? F4와 F2가 더 큰 수인데 그 중에서 F4가 F2보다 크대. 그러면 결국은 5, 2 쌍이 F4, F1 쌍인 거고 4, 1 쌍이 F2와 F3 쌍인 거지. 그래서 4가 5를 선택하고 그 다음 1이 2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2가 4를 선택하고 3이 1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지. 이게 주어진 함수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어려웠어 방금? 괜찮아? 많이 졸려? 괜찮아? 자, 여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뭐 쌤이 이제 지금 사실 기시감 준비를 벌써 하고 있거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미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너희 기출 문제 편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쌤이 알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개념 70페이지 다시 잠깐 봐줄래? 거기 보면 이제 참고에 써놓은 게 있거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사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정리역이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일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혹은 이제 무한집합인 경우,
정역이 모든 실수이거나 혹은 어떤 연속적인 실수의 부분집합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연아 이 사이에 실수는 몇 개 있지? 무한히 많이 있다 맞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연속적인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정역이 저렇게 주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그냥 이제 모든 실수이거나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때 이렇게 요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쌤이 이제 그 수평 판별법이 이제 기본이라고 써놨는데 그 가로선 그었을 때 어쨌든 몇 번 만나야 돼 무조건 한 번 만나야 되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정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간의 경계가 한 번 있을 때 정역이 모든 실수이면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증가만 감소만 한다는 걸 써놨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형태거든. 이제 정역이 x가 a부터 그냥 1부터라고 하자. 1부터 3까지 저렇게 있다고 하자. 그리고 공역이 y는 뭐 마이너스 1부터 y는 3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를 그릴 건데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역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민재 쌤이 아까 올려준 거 다 봤어? 그거요. 열심히 봤습니다. 깜짝아. 아 깜짝아. 자, 그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조건이 뭐였지? 숙제 안 해요? 일단 조금 이따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로 판단을 하고 있었지? 세로선. 세로선 그어서 한 번만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얘는 무조건 한 번 만나지. 오케이? 세로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 정역 내에서만 갖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안 만나는데 그런 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정역 내에서만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될 수 있을까?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될 수 있을까?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지? 가로선 그어서 한 번 이하 만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지? 한번 이하만. 그러면 정역 내에서 살아있는 그래프는 이만큼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가로선을 그을 때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 4에서만 가로선 이렇게 무한히 많이 그는 거거든. 근데 그때 한 번보다 더 많이 만나는 상황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되는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될 수 있어 없어?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안 돼. 1대1 대응이 될 때는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공역에 속하는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 딱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내가 이 그 좌표 평면에다가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린다고 하면 몇 개 그릴 수 있지? 2개 그릴 수 있지. 자,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 친구는 근데 기울기가 뭐지? 부호가 양수지. 그냥 이렇게 그냥 기울기라고 씁시다. 굳이 안 썼으니까. 이 친구는 기울기 음수인 거지. 그래서 직선이라면 이렇게 2개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근데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맞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합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러면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정의역. 이 친구를 뭐라고 하지?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좌표면에 이것처럼 그릴 건데 여기 편의상 이것도 숫자 바꿔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x는 1 직선이 되고 1 오른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럼 공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집합이 같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우리는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이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 원소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원소나 여기 있는 원소는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이 써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y는 1직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럼 정역은 어느 쪽이야? 1 오른쪽. 공역은 어느 쪽? 1 위쪽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 만약 이제 이 영역에서 그려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역을 또 어떻게 섬세하게 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1,1을 지나는 증가하는 함수가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치면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긴 하거든. 이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근데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잘려 있어. 여기 1이야.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그 문제는 아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게 문제가 주어졌었어. 괜찮니? 그러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로 적절하니? 적절하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번 만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도 한 번, 이렇게 그어도 몇 번 만나니? 한 번. 이렇게 그어도 여기까지 다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지. 그러니까 저렇게 끊어지는 상황이 있게 되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도 괜찮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다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바뀌면 안 돼, 사실. 그런 것들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1264번이 바로 이 문제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1259번이랑 63번이랑 64번을 풀어봅시다. 59번, 63번, 64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9번을 같이 좀 보면 정역이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일 때 구간의 경계가 한 번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게 주로 관계식이 모두 다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기 구간의 경계가 어디지?
0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와? 그 말은 두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귤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나는 이쪽 나머지 부분에 즉 이 x는 0 직선 오른쪽에 연결되는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반드시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야 되지, 맞지? 근데 직선이 저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이 a 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다를 풀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면 처음에 여기 0 넣고 여기 0 넣고 같은지를 확인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귤기 곱이 양수다를 풀면 끝나. 왜냐면 이 친구의 부호가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귤기끼리 곱해서 양수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미정이 깔려있고 여기도 미정이 깔려있으면 경우 나눠야 되거든.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곱해서 양수다로 풀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겠지. 괜찮니?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1263번을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을 다루는 원칙이 뭐지? 경우를 나눈다, 맞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와서 a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x가 1보다 작을 때는 a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군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그리고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처음에 혹시 민지야 쌤이 뭐 하라고 했지? 이 문제를 보면 조금 꿀밤이 세게 때리고 싶다. 다시 아까 이 문제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같은지 확인. 오케이? 그리고 나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양수를 하는 거야. 똑같아. 여기도 여기 위에 1 넣고 밑에 1 넣고 같은지 확인. 그리고 기울기를 곱해서 양수 풀면 그냥 답이야. 괜찮니? 원리도 이해는 해야 돼, 알았지? 원리도 이해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냥 먹어야지, 맞지? 그렇게 푸는 거. 현이 질문 있어? 근데 왜 기울기 곱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게 되면 얘가 감소했으면 얘도 감소해야 돼. 얘가 음수면 이 친구의 기울기 음수면 이 친구의 기울기 음수잖아. 이 친구의 기울기 양수면 그럼 둘의 부호가 항상 어때? 우리가 부호 같다는 말을 곱해서 양수라는 말로 필충으로 바꿀 수 있거든. 이렇게. 그거 잘 이해하고 있니? 풀었어? 지금 풀면 안 될까? 자, 1264 1263 아직 민지 혹시 질문 있어? 아니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 다 풀었어 다음에. 빨리 하십시오. 소리 잘 모르겠어? 네.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잠시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이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1차 함수지. 절대값 함수도 혹시 끊어지는 곳이 있니 없니? 없어. V자잖아, 맞지? 끊어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결된 함수끼리 더하면 그 함수도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기울기끼리 곱해서 양수만 풀면 돼.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여기 누구야? a 플러스 1 여기는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a. 그래서 a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음수다를 풀면 그게 그냥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줄 길면 두 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풀어주십시오. 민재 잘 이해했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3 이상 4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지? 자, 1264번 보겠습니다. 여기 fx를 보는데 이 친구는 지금 뭐야? 미정. 오케이? 얘는 뭐? 확정. 그러면 3부터 4 사이에서 이 직선부터 먼저 그리자고.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디를 지나고? 3,0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므로 4,1을 지나서 정확히 여기까지가 살아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우리는 이제 저 ax 제곱 더하기 p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되게?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만 만나게 그리고 싶어. 뭐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연결되게 그리면 곤란하겠지. 이차 함수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이차 함수의 특징이 뭐지? 대칭축이 y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게 그리려면 1대1이 깨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우리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와 위로 볼록한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게 되면 정의역의 이 0 이상 3 미만이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든. 대칭축이 y축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친구는 1대1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모양은 두 가지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0,4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러면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한 번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꼭지점의 y좌표니까 b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b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3,1을 지나야 되니까 3 대비했을 때 1이 나오려면 a 9 더하기 4가 1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 조금 쉬었다가 테스트 볼게요.